지효쌤과 함께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들 방학 잘 보내고 있습니까? 선생님은 한국사 시간에 배운 제물포 조약으로 유명한 인천 제물포역에 와 있는데요. 교과서에 수록된 인천과 관련한 문화유산을 살펴보기 위해 인천으로 역사문화 탐방을 다녀올 것입니다. 지효쌤과 함께하는 역사문화 탐방,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으로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선생님이 드디어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문학산 정상에 있는 문학산 역사관 앞인데요. 인천은 김부식의 삼국사기에서 백제의 건국설화로 추홀로서 우리 역사에 처음 등장합니다. 백제의 건국설화는 수업 시간에 배워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고구려의 주몽왕과 소선호 사이의 아들이었던 비류와 온조 형제는 아리수 일대에 정착하여 새로운 국가 건설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중심지를 둘러싸고 두 형제가 갈라져 비류는 미추홀로, 온조는 위례성으로 떨어져 정착하게 되는데요. 비류 왕자는 미추홀에 나라를 세웠지만 바다의 짠물 탓에 식수를 구하기 어렵고 땅이 거칠고 척박해 비류를 따른 백성들의 이탈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후 비류 왕자는 자결하고 남은 백성들이 온조의 백제로 통합되는데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백제의 건국설화입니다. 하지만 비류설화에서는 인천이 살기 부적합했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는데요. 오히려 바다와 인접한 자연, 지리적 환경으로 인한 풍부한 물자 생산으로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거주했다고 합니다. 인천에서 선사시대의 유물인 찌개, 빗살무늬 토기, 갈반과 갈돌, 가락바퀴 등이 출토되어 이미 문학산 일대에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음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인천에 사람들이 꾸준히 거주하였는데 고려시대 대표적인 문벌귀족이었던 이자겸이 경원이씨 가문이었는데요. 그 경원이 인천을 뜻합니다. 한강과 황해를 낀 지리적 특징으로 인천은 오래전부터 중요한 해상교통의 중간 경유지 역할을 해왔고 이것은 근대화 이후 역사의 중요한 역할을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선생님은 짜장면의 시초로 알려진 봉화춘 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짜장면을 좋아하시나요? 1882년 이모군란 진압을 위해 파견된 중국 샨동 지방 출신의 청나라 군대가 인천에 상륙했는데요. 이렇게 한국 최초의 화국 공동체가 구성되었고 화교인 노동대의 입맛을 위해 제작된 음식이 바로 짜장면입니다. 최초로 짜장면을 판매한 봉화춘의 짜장면, 선생님도 참 좋아하는데요. 함께 맛보러 가시죠. 면장에 가늘에 볶은 뒤 면 위에 얹어 먹는 작장면이 중국 샨동 요리 스타일에 맞게 개량돼 소개된 것이 우리가 즐겨 먹는 짜장면입니다. 사실 탕수육을 포함한 대중적인 한국식 중화 요리가 샨동 요리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데요. 배달의 민족에 걸맞는 배달 요리의 대표적인 음식인 짜장면은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철가방과 함께 배달 문화를 퍼뜨리게 합니다. 또한 한때 짜장면은 최고의 외식 메뉴로 가수 G.O.D의 어느 노래에서 어머님이 먹고 싶어 했던 음식이었을 정도로 짜장면과 함께 중화 요리 하나를 곁들여 먹는 것이 최고의 호사 중 하나인 시절도 있었지요. 그리고 이제는 일요일만 되면 누구나 요리사가 될 수 있도록 짜장라면이 개발되어 우리 일상에 친숙한 대중적인 요리가 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부모님과 함께 맛있는 짜장면 한 그릇 어떻습니까? 짜장면과 함께 인천이 역사 속에 떠오른 곳은 조선의 문호개방 때입니다. 1876년 조율수호 조규 체결 이후 인천은 부산, 원산과 함께 서구 분부를 받아들이는 개항장으로 지정되는데요. 그 이후 인천은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금매화가 출시됩니다. 1883년 본격적인 개항으로 인천은 서울보다 앞서 서구화된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호텔인 데블 호텔이 건립되었고 우리나라 최초의 시외 전화도 인천으로 개통됩니다.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도 서울 노량진역에서 인천 제물포역을 운행했으며 서울과 인천을 잇는 경인고속도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이기도 하죠. 하지만 인천은 서울과의 가까운 거리로 서구 열강의 침략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인천과 가까운 강화도에서의 두 차례에 걸친 양요, 영종도에서의 운요 사건, 이모곤란의 청군 상륙, 동학농민운동의 일본군 상륙 등 인천은 전략적 가치로서 활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인천은 근대화의 역사를 함께한 산증인이었던 것입니다. 선생님이 도착한 이곳은 자유공원 내 메가도 동사 앞입니다. 전략적 가치로 기묘했던 인천이 또 한 번 역사의 무대에 떠오를 때는 1950년 한국전쟁 때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메가더를 위시한 유엔군은 전황을 일거에 뒤집기 위해 후방이었던 인천으로 상륙합니다. 당시 2차 세계대전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제헌으로서 조선인민군의 보급로를 차단하여 반격을 도모한 작전이었는데요. 극심한 조수간만의 차이, 협소한 수로로 인해 병력, 탄약, 보급품의 수송이 어려운 악조건을 극복하고 1950년 9월 15일 새벽 5시 유엔군은 월미도 상륙에 성공하였고 13일 만에 서울을 수복하고 전황을 뒤집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수도 서울을 수복하고 한반도의 전세를 역전시킨 세계 전사의 빛나는 대작전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전쟁은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고통도 안겨주었습니다. 수많은 전사자와 유가족, 상위군경, 고향을 버리고 떠나온 피난민, 전쟁 고아 등 전쟁이 남기고 간 상처는 여전하며 지금도 휴전선을 경계로 남과 북이 대치한 상태로 전쟁 중에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 가슴 아픈 역사이지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처럼 한국 전쟁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전쟁이며 향후 남과 북이 화해와 협력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선생님은 잠시 후 1호선 전철을 타고 서울로 돌아갑니다. 인천은 한국시대 경제의 출발과 함께한 유서 깊은 도시였으며 국내 개항의 역사와 한국전쟁을 겪고 중요한 사건을 함께한 역사의 산증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잊어서는 안 되는 우리 역사의 소중함을 자학하고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지켜야 하는 교육까지 얻은 귀중한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직접 보고드리며 다녀오는 진주쌤의 역사문화 탐방. 여러분들을 위한 탐방은 다음에도 계속됩니다. 수업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